10년 넘게 배우고도 안 되던 영어가 4주 만에 되더라니까요. 사실 영어는 진짜 애플, 헬로우, I love you 정도밖에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영어 배우겠다고 일단 현지에서 운영하는 영어 캠프에 들어가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는데, 거기 직원들도 다 필리핀 사람이고 처음에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부분 이제 바디랭귀지로 소통할 정도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서 미드 보고 혼자말로 계속 중얼거리고 학원 수업 후에 이제 계속 복습하고 뭐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진짜 신기한 게 10년 넘게 배우고도 안 되던 영어가 4주 만에 되더라니까요. 나이 29에 머리가 다 굳었는데도 문법이고 단어고 시제고 하나도 모르던 놈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더라니까요. 엄청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맥도날드 가서 내가 주문도 해보고 전화로 직원들한테 뭐 준비해 놓으라고도 하고. 전화가 엄청 어렵거든요. 처음에 영어가 안 될 땐. 실제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말을 바로 해야 되는지 되게 힘들거든요. 영어가 되니까 거기 직원들이랑 다 많이 친해지고 엄청 좋았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별거 없어요. 학원에서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가서 미드 20분짜리 에피소드 하나를 1시간씩 봤어요. 한글 자막 넣고 한 번, 영문 자막 넣고 한 번, 그리고 자막 없이 한 번. 이제 한글 자막으로 볼 때 뜻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영문 자막으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는지, 그게 어떤 뜻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자막 없이 보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고. 물론 이렇게만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관리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배운 표현들을 필리핀 현지 직원들에게 상황에 맞게 써먹기도 하고, 강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시제도 공부하고. 학원 수업은 진짜 급한 일 아니면 꼬박꼬박 들어가서 받았어요. 일부러 숙제도 많이 내달라고 하면서 귀가하면 애들 케어하면서도 숙제도 꼬박꼬박 했어요. 이걸 2주 하니까 이게 들려요. 12년 동안 정규 교육을 다 받아도 하나도 안 들리던 게 2주 만에 들리는 거예요. 토익 학원이나 회화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것도 도움은 됐겠죠. 그런데 실전에 제대로 쓰지 않았던 회화나 문법을 2주 내내 한국어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게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스케줄을 짜면서 현지 강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2주 만에 알아듣고 4주 만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되게 놀라워요. 저는 제가 진짜 오래 걸릴 줄 알았으니까. 정리하자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중보다 영어 사용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교사나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돼요. 영어만 사용하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럼 계속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계속 쓰려고 뇌를 사용하게 되고, 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쓰고. 제가 학원도 다녀보고 단어도 수백 수천 개를 외워봤는데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독학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해봐서 그렇기도 하고 확실한 효과를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어학연수, 영어 캠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석 달만 보내면 레벨이 달라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필리핀에서 관리실장으로 지내고 이제 학원을 열기도 하면서 중심이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 케어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필리핀에 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진짜 하루에 4번씩 우는 애도 있었고, 집에 전화만 하면 우는 애도 있었고, 반대로 적응을 되게 잘해서 잘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갈 때 펑펑 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정말 가지각색이었는데 아이들은 결국 애들이에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진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엄청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들을 다루는 게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다 큰 성인에게 말을 하면 알아듣고 바로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도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몇 번 진행하다 보니 이제 각기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 어쩌다가 회사 일로 밖에 나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인솔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종종 이제 제가 다 떠맡는 편입니다. 이제 시기별로 방학을 맞은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관리실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분담하는 법도 미숙해서 웬만하면 제가 다 떠맡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제 캠프가 진행될수록 이제 그런 방법들은 개선이 되었고, 이제 다른 멘토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좋아졌었고요. 이제 지금도 종종 그때 만났던 아이들과 뭐 연락도 하고, 같이 일했던 멘토들과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영상에 나온 멘토들과도 같이 일했었던 사이였고요. 필리핀은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필리핀이라고만 검색해도 한국인이 몇 명 피살됐다는 말이 대부분일 정도로 안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에 가면 위험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서는 치안 수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거주했던 알라방 지역은 제가 사는 동안 치안 문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현지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은 물론 제가 지냈던 그 2년 반의 기간 동안 사건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보호자 동반 또는 제가 일했던 영어 캠프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서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은 그래도 치안 수준이 높은 편이었어요. 첫 번째 필리핀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아직 거기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이제 있는 카지노에도 몇 번 갔었는데 돈을 따고 나와도 뒤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돈을 크게 딴 적도 없지만, 특히 필리핀은 실제 총을 지닌 보안 요원들이 상가나 몰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많이 사는 동네로 여행을 가시거나 세부, 보라카이 등 여행지에 가시는 거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친구와 함께 학원을 운영할 때 일인데요. 주차 문제로 현지 보안 요원과 감정적으로 싸웠던 적이 있어요. 약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원차만 불법 주차라고 콕 집어서 경고를 주던 보안 요원이 있었는데, 다른 차들도 다 주차해 놓은 공간에 저희 차도 세워놨더니 굳이 저희 학원에까지 들어와서 벌금 물어야 한다면서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횟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Why do you blame me only?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밖에 나가서 이제 면허증을 주네 마네 하면서 다른 차들도 저렇게 다 주차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벌금을 매기냐? 그럼 다른 차들은 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른 차들 쪽으로 이동해서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기가 차서 학원 건물 관리인이랑 얘기해서 해당 문제를 좀 해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학원 정리하고 가끔 그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 가드는 안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질문은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 들어온 거니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학원 사업을 하면서 진짜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나마 개인 시간이라고 낼 수 있는 게 밥 먹을 때 정도였고, 나머지는 오로지 아이들 케어하거나 수업하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여자 손잡은 적도 없었고 클럽이나 시끄러운 술집에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필리핀 밥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담으로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뉴스에서 셋업에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회사의 사장이 필리핀에 골프 투어를 갔다가 바에서 어떤 여자와 엮였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다음날 아침 경찰이 쳐들어왔고 사장은 잡혀 들어갔고 여자는 거짓 진술했고 사장은 유치장에서 못 나오고, 그래서 거금을 경찰에 찔러주고 빠져나왔는데 파헤쳐 보니 자기 동업자가 필리핀 현지인을 시켜서 짜놓은 함정이었다더라.
무서운 일이죠. 이 경우는 그나마 이제 돈으로 목숨을 지킨 경우고 안 좋게 끝난 사건도 많아요. 야, 이거 좋은 기회다 하면서 정신줄 놔버리는 순간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문화 궁금하다고 필리핀 갈 거면 가지 마세요.